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자료구조인데 아마 제 수업 자료구조를 들어보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료구조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줄로 만들면 이게 배열이죠. 이렇게 한 줄로 이으면 이게 배열이에요. 근데 배열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 줄로 못하니까, 배열을 못 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임의의 선을 만들어서,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가리키게 하고, 얘를 가리키게 하고, 얘를 가리키게 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리스트 구조라고 해요. 리스트 구조. 갑자기 자료 구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요 리스트 구조고요. 이게 요렇게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공할 수 있는 그 특징이나 장점들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를 트리 구조라고 해요. 하나의 구조물에 두 개의 구조물이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이 연결되는 거.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연결되면은 이제 뭐 이런 걸 그래프라고 하고요. 갑자기 자료 구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트리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 형태가 이진 트리라고 해서 하나의 구조, 이 구조들을 노드라고 불러요. 자료 구조에서는. 이런 노드들에 연결되는 다른 노드들이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를 이제 트리 구조,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 트리.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제가 뉘어놓은 거고요. 이걸 세로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이제 나무처럼 보인다 해서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 트리 구조가 검색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검색. 자, 그래서 이진 트리를 가지고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진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이라고 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진 탐색을 하시려면 이진 탐색의 원리는 이래요. 숫자를 예로 들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전제가 뭐냐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 3을 찾는 방법,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내가 3을 찾고 싶다? 그럼 반을 뚝 잘라요. 여기든 잘리겠죠. 그래서 반을 잘라서 나오는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3이랑 비교를 해요. 4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보다 오른쪽은 버려도 되죠. 3은 4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데이터 절반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탐색해야 될 대상 절반이 날라갔고요. 이거를 또 똑같이 여기 절반을 잘라요. 그러면 2가 나오죠. 2랑 또 비교를 했을 때 3이 2보다 크죠. 그럼 2의 왼쪽은 또 자릅니다. 이렇게. 검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비교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8을 찾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4보다 8이 크니까 여기 버리고, 7 딱 꺼내서 봤는데 8이 7보다 크니까 여기 버리고 하면 8 금방 나오죠. 한 3번 내보면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선형 구조로 찾으려면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뒤져봐야 되죠. 8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면 8번 연산을 해서 찾아야 돼요. 탐색을. 이게 8개면은 그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지만 한 100만 개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연산 횟수가 100만 번으로 하면 이진 탐색으로 해서 10번이면 찾을 거를
수만 번 막 이렇게 연산을 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진 탐색이라고 하고, 검색 속도가 워낙 빨라서 검색에서 많이 써요. 자, 그럼 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 방법, 요 트리라는 것을 DB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DB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 걸 다 내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 이런 식으로 트리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요거 아시겠죠? 이진 탐색의 원리,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어쨌든 검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게시물이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번호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게시물을 한 구조로 다루거든요. 그죠? 그래서 1번 게시물 뭐 제목이 DDD고 뭐 내용이 DDD, 작성자 DDD, 작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봐봐요. 되게 많아요. 행위.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뭐 BBB인 데이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BBB가 특정 위치에 있는지가 모르잖아요. 무작위니까. 그죠? 이 데이터가 삽입되는 순서는 여러분이 실행한 순서가 되겠죠. 얘를 제일 먼저 넣으면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행들은 각각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리 주소가 있고, 이 물리 주소를 찾아서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DBMS가. 자, 그러면 이 ASDF 찾으려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1000번을 뒤져야 찾아지는 거죠. 1000번의 검색을 해야만 우리가 이 제목이 ASDF인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1000번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돼요. 이거를 풀스캔이라고 해요. 풀스캔. 전부 다 뒤져보는 거. 풀스캔. 그래서 풀스캔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 느려요.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진짜 요새는 빅데이터 시대 이러잖아요. 1000만 건은 우습습니다. 이거. 이 행위 개수가 1000만 개는 그냥 넘어가요. 좀만 큰 회사도. 막 억 단위로 막 가요. 그러면 억대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쿼리 한번 잘못 돌리면 몇 시간 걸립니다. 진짜.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제목 가지고 또는 작성자 가지고 많이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제목이 뭐뭐임 그 게시물 또는 작성자가 AA가 작성한 게시물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절을 걸죠. 왜요? 그래서 뭐 작성자가 AA인 거를 찾아라.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뒤져본단 말이에요. 개수만큼.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마다 검색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무조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많이 검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으로 많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작성자로도 많이 검색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은행 같은 경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은행에는 계좌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 소유주, 계좌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잔액 뭐 이렇게 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계좌번호 요걸로 검색을 엄청 많이 하겠죠. 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직원들이 이걸로 검색하는 거거든요. 전산화된 거. 이걸 진짜 많이 검색을 해요. 이걸로.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아야 계좌 정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풀스캔 하는 것보다 자주 사용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정렬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숫자처럼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이진 탐색을 적용하자. 그러면 검색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검색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작성자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진 탐색 적용하려고. 다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얘를 자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렬이 되죠. 다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작성자랑 물리주소만 따로 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물리주소는 필요하죠. 이걸 알아야 여기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물리주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주소를 뭐랑 연결을 해놓냐면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자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자만 떼놓고 본 거죠. 물리주소랑. 근데 정렬이 안 돼 있죠.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문자열 정렬로 AA, 뭐 ASTF, BBB, CCC, 그죠? 정렬이 된 거죠. 그럼 정렬이 될 때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물리주소도. 이거는 한 구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주소를 알면 우리가 검색할 필요 없이 물리주소 아니까 바로 가서 데이터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하다? 정렬이 됐기 때문에 이진 탐색이 가능해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DDD라는 작성자가 DDD인 게시물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 중간부터 보겠죠. CCC부터죠. 그리고 DDD는 CCC보다 뒤에 있으니까 여긴 다 제외를 합니다.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그죠? 중간 잘라요. 대충 KKK라고 해보죠. DDD는 KKK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 밑에는 잘라요. 결국 나왔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제목으로 이진 탐색해서 빠르게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물리주소 있죠. 여기 찾아가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인덱스를 걸면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인덱스를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작성자의 인덱스를 건다. 인덱스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덱스 만든다라는 건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쓰냐면 목차처럼 씁니다. 인덱스가 우리말로 하면 색인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목차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려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거 하나 그냥 올려서. 자, 디귿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디귿으로 시작하는 걸 찾고 싶습니까? 그럼 여기 딱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모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313. 이게 이제 물리주소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작성자라는 거죠. 작성자가 다모정인 건 313에 있습니다. 이거를 색인이 없으면 1페이지부터 넘겨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색인이 있으면 디귿이라는 색인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서 찾으면 훨씬 빠르죠. 우리가 책의 색인을 이용해서 찾는 거랑 앞페이지부터 찾는 거랑 비교하시면 그 효용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목차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진짜로 해볼게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좀 간단한 구조로 할 건데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멤버. 자, 프라이머리 키 일단 따로 안 만들 거예요. 이렇게 3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컴마 안 했네요. 컴마. 자,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인서트 하나 할게요. 인서트. 이렇게 하나 넣고요. 유저 2, BBB 이렇게도 한 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2명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막 엄청 많이 넣을 거거든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UUID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고유한 인덱스값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막 바뀌잖아요. 실행할 때마다 중복되지 않는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앞에. 그래서 이 앞에 부분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 앞에 부분만. 8글자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자를 땐 서브 스트링이라고 있어요. 서브 스트링. 자, 서브 스트링을 이용해서 요 값을 넣고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8글자를 자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최대한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작성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마에서 여기 비밀번호 1, 2, 3, 4 하겠습니다. 1, 2, 3, 4 붙죠. 자, 닉네임은 CCC로 할게요.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가진 행이 만들어지죠. 얘를 이제 요 테스트 멤버에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요 테스트 멤버에 들어있는 행의 개수만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인서트 into 테스트 멤버 여기 넣을 건데 뭘 넣을 거냐면 요걸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넣죠.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from 테스트 멤버 보시면은 이제 원래 행 존재하는 개수만큼 새로운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 개수만큼 우리가 동일한 걸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개수만큼. 테스트 멤버의 행이 8개인데 그 8개 행을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거기다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계속 몇 개씩 나온다? 테스트 멤버의 행의 개수만큼 나온다.
그걸 계속 추가를 하니까 계속 2배씩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16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32개, 64개, 128개, 256개, 512, 1024. 자, 이런 식으로 2배씩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만 개 정도 들어갔고요. 6만 개 정도 들어갔고요. 12만 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걸려요. 그죠? 워낙 행이 많으니까. 13만, 20만 개 되겠죠? 30만 개까지만 해볼게요. 얘도 엄청 빨라요. 속도가. 네, 30만 개는 정말 데이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수가 이제 엄청 많아요. 이게 한 30만 개 되는 거거든요. 행이. 지금 여기 똑같지만 여기 다 달라요. 로그인 아이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유저 1을 찾아볼 거예요. 유저 1. 유저 1 검색을 할게요. 유저 1.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1인 거. 자, 보시면 살짝 딜레이가 있거든요. 살짝 딜레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실행이라고 돼 있고요.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옵니다. 0.9초 걸렸어요. 0.9초 걸렸죠? 자, 0.9초면 엄청 느린 거거든요, 지금. 그 아까 아티클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0.003초예요, 이거 검색하는데. 이거 다 검색하는데 0.003초. 여기서 뭐 MID가 1인 거 찾는 것도 0.001초. 엄청 빠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얘가 검색하는 건 0.9초, 약 1초가 걸려요. 1초 걸려서 찾았죠. 이게 지금 되게 느리잖아요. 이게 30만 건이니까 이렇지 100만 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느리겠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인덱스가 따로 없어서 풀스캔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만 건을 다 검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느린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색인을. 그죠? 그래서 지금 검색하고 싶은 게 로그인 아이디니까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다가 작성자 컬럼에다가 색인 만들듯이 요 로그인 아이디 따로 떼서 얘랑 물리 주소만 따로 저장하는 인덱스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렬을 해서 만들겠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인덱스 만들 때 오래 걸려요. 왜냐면 30만 개의 데이터 있잖아요. 작성자 30만 개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index라고 하시면 되고요. 인덱스는 이렇게 먼저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로그인 아이디 인덱스 on 테이블명 테스트 멤버. 테스트 멤버 테이블에 있는 칼럼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칼럼. 로그인 아이디 칼럼에 맞는 인덱스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칼럼명 적어주시면 돼요. 자, 실행해볼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됐죠? 시간이 좀 걸리죠? 실행 시간 4초 걸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짜로 이만큼 복사해서 하고 정렬하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자, 그만큼 이제 30만 개가 복사가 됐을 거예요. 한 번 오래 걸리면 이제 우리가 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검색할 때는 이 인덱스를 색인을 참고해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까 0.9초 걸렸었거든요. 0.004초 걸립니다. 이제 금방 나오죠? 이게 이제 인덱스를 걸어서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인덱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시려면 자, explain이라고 앞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행할 쿼리 앞에다가 explain 붙여서 실행을 해보시면 뭐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쿼리를 실행했을 때 대충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행 계획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을 다 세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키에 보시면 로그인 아이디 인덱스라는 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잘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using index 컨디션이죠.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되게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using where 해서 키가 안 걸려 있죠. 지금 아무것도. 로우 수가 몇 개입니까? 52만 개예요. 아까 얘는 1개.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인덱스를 이렇게 쓰면 검색이 엄청 빠르다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X 1000번째 거. 자, 이렇게 1000번째 거 추가되면 당연히 여기도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목차도 있어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삽입 또는 수정, 삭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곳에선 2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삭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선 별로 안 좋습니다. 인덱스가. 검색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검색에.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인덱스가 안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 타요. 우리가 보통 아티클 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제목에 A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이러면 요거 인덱스 안 타요. 요 앞에 퍼센트 붙으면 이게 이제 순서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 안 타고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건 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태울 수 있어요. 인덱스를. 대신 이렇게 하면 안 타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막 맞는 건 아니에요. 잘못 쓰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까 말씀드린 계좌번호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은행 쪽에서도 개발 한번 해봤었거든요. 한 2억 건 있습니다. 2억 건. 계좌 정보가 테이블 그 로우 개수가 2억 건이 넘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면은 막 10분, 20분 막 엄청 걸립니다. 이거는 인덱스를 안 걸면은 그냥 하루 다 가요. 검색하는데. 그만큼 검색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뭐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하시는 일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인덱스까지는 안 해도 개발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DBMA라고 DB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DB를 좀 빠르게 해주는 DB 튜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알면은 좋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또 물어볼 수 있다. 면접 같은 데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DB 시간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인덱스 테스트 해보시라고 가이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다시 연습해보세요. 인덱스 걸어서 검색 빠르게 해보기 그래가지고 주석으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한번 넣어보시고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 있잖아요. 우리가 제약 거는 거 있죠. 테이블에서 멤버 해가지고 제가 아까는 안 걸었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id에서 int 5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걸잖아요. 우리가 보통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다 유니크라는 것도 우리가 걸어봤었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인덱스가 무조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키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중복되는 데이터 없이 구별 가능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가 되고요. 중복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 구분이 막 1 하나, 2가 6개, 3이 7개 이렇게 세 가지로밖에 구별이 안 되면 데이터가 많을 때 인덱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데이터가 구별이 돼야 이게 묵차가 많이 생기면서 잘라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 경우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조금 성능이 별로고 구별이 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을 많이 발휘하는데 키는 중복 자체가 없죠. 그래서 키는 인덱싱을 태우기 아주 적합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인덱스가 만들어지니까 얘네들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인덱스 검색이 돼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DB에서 할 내용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DB라는 그 분야만 파도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DB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DB만 따로 팔 정도, 그러니까 DB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정도로 DB는 방대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발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가 알아야 될 정도만 알면 돼요. 저는 이 JDBC랑 SQL 있죠? 사실 인덱스도 알면은 좋은데 막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개발자가. 튜너가 다 있어요. 큰 프로젝트에는. 그래서 알면 좋은 정도지 막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트랜잭션 정도 아시면 좋고 SQL만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조인 잘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 인덱스 알면 좋겠네요.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 정도지 저희가 천착해야 될 부분은 자바로 DB 다루는 거 있죠? JDBC 요거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했던 내용 좀 정리하시면서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JSP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티클 DAO 있죠? 이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요. 이제 요 메인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뷰 쪽 있죠?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웹으로 좀 바꾸는 거예요. JSP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나눠놓은 거고요. JSP 할 때는 이제 여기를 JSP로 싹 바꿀 겁니다.
이거는 다 재활용 가능해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JSP 할 때도. 물론 이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이 JDBC가 딱 보시면 되게 길고 복잡하잖아요. 기능 하나 만들 때도 엄청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JSP 시간에 저희는 DB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JDBC가 워낙 사용이 좀 더러운 거거든요.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거든요. JSP 시간에 그걸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바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JSP 시간에 하시면 되니까 하시는 분들은